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우리는 외국에서 엄청난 부를 일군 기업가나 거부들이 전업적인 자선사업가로 변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우리나라에는 저런 분이 없을까 이런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20대에 미국에 건너가서 억만장자가 된 성공신화를 풀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분인데요. 지금은 미래 세대를 위한 전업적 자선사업가로 변신하신 분입니다. 꿈, 희망, 미래재단의 스티브 김 이사장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거부 맞으시죠? 아닙니다. 예술은 별로 돈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요. 2조 원이면 그게 많지 않은 겁니까? 아니, 이제 기업의 가치를 2조로 했고, 예. 물론 저도 그 중에서 몇천억 원을 그게 제 돈이 됐긴 했지만은. 네. 별명이 아시아의 빌 게이츠. 네. 마음에 드세요, 별명? 글쎄, 처음엔 좀 애석했는데, 이제 저도 한국에 오랜만에 오니까 좀 아이덴티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 책을 냈더니 아시아의 빌 게이츠 해가지고 요새는 하도 많이 어디 가나 그렇게 불려지니까 조금 익숙합니다. 익숙하세요? 네네. 제가 좀 아까 시작하면서 얘기했듯이 기업을 일군 가운데 아주 전업적인 자선사업가. 빌 게이츠 그 부부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네. 또 전 아주 특이한 게 워렌 버핏도 엄청난 돈을 자기 재단이 아니라 네. 그 빌 게이츠 멜린다 재단에다가 돈을 투여하고요. 그렇죠. 그 참 독특한 문화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분이 수백 명, 수만 명이 있으니까 예. 그게 자연스럽게 그 오랜 동안 그 형성된 문화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 살다 보니까 물론 이제 천성적으로 내가 타고난 부모님께서 타는 무슨 남을 부사삼 돕는 그런 심성도 타고났겠지만 그런데 보면은 거기는 아이들에게 전 재산 물려려고 애쓰는 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예. 그냥 물려준다는 건 이제 애들의 성취욕을 뺐으니까 삶의 에너지를 뺐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걸 보니까는 사업을 해놓고서 이게 나중에 큰 돈 되기 쉽다 싶으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네. 그 대신 하나는 이건 제가 쓰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꼭 쓰고 가지 않더라도 후대에다가 물려줄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나 공익적인 데 쓰도록 하는. 그렇죠. 공익적에 쓰둘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있으니까는 이제 써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예, 그래서 이게 만약 같은 주머니를 찾더라면은 항상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하고 봤더니 내가 참 한 결정 중에 정말 잘한 것 중에 하나다. 예, 왜냐하면 제가 그로써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시작하자마자 결정 중에 잘한 결정, 행복. 오늘 앞으로 50분 동안 할 얘기 다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네네. 저희 프로그램 시작은 본인이 자기를 소개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네. 스티브 김, 나는 누구인가? 본인이 자기소개를 쓰신다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님의 사업에 실패해서 정말 가난하게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그랬으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물론 한때도 열심히 해가지고 경복중학교 그때는 개천에서 들어가게 했지만 가서 그냥 매일 외국 시험 보고 주입식 교육이 재미없으면 공부 취미를 못 붙이고 학창시절에 많은 방황이 있었죠. 이제 그게 대학교까지 이어지고 사회에 나오니까 오를 데가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미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길래 정말 미지의 세계에 한번 내가 가서 나에게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갔는데 저 할 수 있는 건 노동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간당 3,000원씩 받으면서 정말 열심히 왜냐하면 내가 옛날에 와가지고 내가 돈 벌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그 가운데서 평생 노동할 수 없다 해서 그때 이제 제가 27살인데 공부를 해야 되겠다. 돈 있으면 돈 벌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제가 미국 생활의 시작이었고 일하면서 공부하고 3년 만에 정말 힘든 그런 시간이 멈췄던 그런 시절을 겪고 이제 대기업에 제가 엔지니어가 된 거예요. 이제 13,000원 받고 이게 내 꿈이 이루어졌구나 했는데 실제 그러고 하여 나갔더니 거기에는 이제 큰 군수장비맨 한 500명이 만들어서 모여가지고 몇 년에 걸치면 군수장비맨들인데 저한테 요만한 일을 주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큰 일 주지는 않으니까. 작은 부품이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하는데 이게 내가 보면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 부속품 같이 저는 가서 내가 좀 뭔가 기여하고 말이죠. 인정받는 거를 그렇게 원하는 걸 몰랐어요. 좀 참으시면 나중에 중역되시면 할 수도 있을 텐데. 글쎄, 근데 급했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존재감이 내가 존재감이 없는 게 정말 돈보다
중요하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고.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건 내가 원했던 아메리칸 드림이 아닌데. 고민하다가 조그만 회사 가자. 중소기업. 중소기업을 가면은 내가 배울 게 많겠지. 예. 그래서 이제 큰 기업에서 조그만 회사를 한 30명대로 옮겨간 게 제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된 거죠. 보통 대기업 있다 중소기업 가는 사람 없죠? 없죠. 근데 저는 그것이 미국에도 없죠, 그런 사람. 없죠, 거의. 예. 근데 저는 남들은 그냥 주어진 8시간 일 조금 하고 뭐 집에 가정 가서 뭐 즐기는데 저는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가서 참 이것저것 많이 배우면서 정말 행복해했고 거기서는 그냥 없어서는 있어나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되는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3년 만에 제가 돈 좀 더 달라 했더니 도저가서 한 2배 월급도 받고. 중소기업에서. 근데 조그만 회사에 있어 보니까 그 회사가 돌아가는 게 보이잖아요. 큰 기업에서 볼 수 없는 거. 그게 창업의 자산이 된 거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참 무모했죠. 근데 이제 돼가지고 여기서 내가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되겠다고 몸부림치다가 그러다가 이제 한 번 성공을 하고 또 후회돼서 또 한 번에 성공을 해가지고 2번 연속 성공.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성공 스토리입니다. 네. 맨 처음에 어려서 가난했다. 그러나 공부는 좀 했다. 하지만 또 방황했다. 네. 어떤 방황을 하셨어요? 아니 뭐 남들 사춘기 어릴 때 하는 방황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사춘기 오면 가서 또 연애도 좀 하고 연애, 뭐 당구도 치고 술 담배도 좀 술 하시고. 담배도 하고 예, 뭔가 이렇게 좀 몰입하고 이러지를 못하고. 그게 고등학교 때였어요? 중학교 때였어요? 주로 고등학교 때 그랬죠. 모범생은 아니셨던 거죠? 그렇죠. 자, 제가 우리 이사장님의 인터뷰를 위해서 준비를 쭉 하면서 보니까 네. 몇 가지 중요한 선택, 결정 네. 이런 게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첫 번째가 미국 가신 겁니다. 네.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네. 그 두 번째가 말씀하신 중소기업, 그 세 번째가 창업, 네. 그다음 네 번째는 일괄 매각. 그래서 사업을 딱 접으셨어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이 꿈, 희망, 미래재단. 네. 이 몇 가지의 선택과 결정으로 풀어가면 얘기가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러세요? 자, 미국 가신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대학교 졸업했지만 뭐 공부를 안 했으니까 오래는 데도 없고. 근데 그때는 사실 기업이란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 정도 그때 연도면은요. 서강대 전자학과 졸업하면 취직은 쉬울 때잖아요. 그 연구소들 가고. 예. 근데 저는 이제 일단 그런 걸 일체 안 했으니까. 그래서 그 공부나 뭐 실험실에 들어가서 이런 걸 재미를 못 붙이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오래는 데도 없었고. 또 제가 군대 생활을 해보니까 대기업 한 기업에 가서 평생 직장 안 해요. 이건 생각만 해도 끔찍하더라고. 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뭔가 이렇게 틀에 박힌 삶은 좀 싫어하시는 스타일이시군요. 그렇죠. 원래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제 그 큰 누님이 그 국제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 누님들도 가 있고 부모님도 가 계시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기에 어떻게 보면 이민을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내가 미국 가서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건 전혀 아니군요. 이제 그때는 그냥 이런 게 없는데 거긴 가야 볼 수 있겠다. 예. 근데 미국 가셔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여기서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 대학 공부도 열심히 안 하셨는데 왜 미국 가시니까 갑자기 열심히 하시게 되셨어요?
아니면 남들보다 좀 잘 살고 싶은, 남들 많고 살고 싶은 욕심이 있잖아요. 노동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엔지니어만 되면 와이칼라라고,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도 매고. 그동안 뭐 어떻게 보면 중산층이에요, 중산. 아, 내가 여기서 뭐 가서 미국 사람이 사회에서 중산층.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나에게 오히려 유일한 어떻게 보면 탈출구. 그러니까 열심히 했죠. 예.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는 해야 되겠다. 해야죠. 그렇죠. 남들보다 그 긴 삶을 남들보다 좀 남들 많고 살고 싶고 잘 살고 싶은 욕심. 그 일단 이제 기업에 들어갔더니 더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잘 살려고 그러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는 자존감이라는 게, 그죠. 특히 거기 가면 인종차별을 많이 받거든요. 밑에 있는 사람도 인종차별이 크고 올라갈수록 인종차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자존감이 높이는 수 있는 게 뭔가. 그래서 이제 인정받기 위해서 조그만 회사 가서 제가 중소기업에서 인정도 받고 월급도 대기업에서 받고. 중소기업, 아까 말씀하신. 그렇죠. 네. 그게 저한테 터닝 포인트였고,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는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호기심. 저한테 그냥 주어진 일만 하면 되는데 왜 거기 들어가서 경쟁 회사가 뭐 하는지 궁금하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경쟁 회사들이 뭐 하는가 갖다가 제품 사양, 스펙 놓고서 들여다보고. 한 2년 있다 보니까 아, 이 제품이 어떻게 쓰이고 그런 것도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내가 제품이 어떻게 개발되는지 알잖아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이 뭘까? 그런 또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네, 시키지도 않아도. 그럼 개발에다가 마케팅, 그런 것까지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고객들의 심리 분석, 그렇죠. 시장 트렌드 분석까지 하셔야 되겠네요.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근데 그게 이제 이게 이미 레드오션이라고 해서 많은 수많은 기업이 이게 아니라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그 데이터를 보내는 걸 데이터 이제 통신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초창기였거든요. 영어로 이제 인펀 스테이지라고 그러는데 거기 이제 이거 보면 아주 블루오션이었어요. 신천지죠, 신천지죠. 몇 개 조그만 회사가 밖에 없으니까 저는 그게 참 그게 행운이라고 봐. 제가 그 많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까지 다 왜 고기를 갔을까? 그건 행운이죠. 그냥 운입니까? 아니면 선견지명입니까? 아니, 저는 운명이라고 봐요. 그건 운명적인 그런 기회가 주어졌고 거기에 가서 남들은 다 창업을 생각하지 못하는데 나는 거기서 창업의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정말 무모하죠. 제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경험 아무것도 없던 데 가가지고 단지 시제품을 만들어면 돈이 모이겠지. 이제 그게 교생의 시작이에요. 이 방송 이렇게 보시면서 지금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이나 대기업 다니는 사람을 자녀로 두신 분들은 안 되겠다. 빨리 중소기업 보내야 되겠다. 이럴 것 같은데요. 전 지금이라도 그래요. 그래요? 저는 가끔은 저같이 가서 대기업 가지 마라. 예. 어디든지 중소기업, 중견기업, 강소기업 배울 수 있는 데 가라. 처음에 시작은 미천하더라도 많이 거기서 배우면은 그럼 너도 거기서 없어서는 안 돼. 대처할 수 없는 사람이 되면 인정받고 돈은 자연히 쫓아온다. 미국에서 그게 행복이죠. 처음에는 그냥 어쩌면 의미에서는 평범하게 잘 살고 싶으니까 그렇죠. 공부하고 학위 마치고 대기업에 들어가시고 대기업에서 일했던 시간, 그 하루 노동 시간보다 중소기업 옮기신 후에 더 일을 열심히 하셨겠네요. 2배겠죠. 더 많이 하셨겠어요? 그렇죠. 그게 행복이죠. 왜냐하면 늘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니까. 꿈에 대한 열정이 있고 제가 그걸 통해서 성장하는 거 느끼고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니까 몇 년 만에 봉급도 2배 올려주고. 그렇죠. 2년 반 만에. 사장도 인정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래요. 바로 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어떻게 보면 남들 안 하는 선택. 그렇죠. 그걸 통해 훨씬 본인이 크신 거군요. 그렇죠. 많이 배우시고. 요게 제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첫 번째 결정입니다. 네. 그리고 창업. 두렵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솔직히 모아놓은 재산도 많지 않으셨을 텐데. 많은 재산이 아니라 빚도 있을 텐데 제가 이제 그때 이 중소기업 다니면서 이제 한 5만 불, 여기 하면 1년에 한 50만 원, 아니 5천만 원 정도 되죠. 연봉 5천만 원? 그다음에 꽤 큰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몇 년도인데요? 84년도. 84년 5천만 원이면 그렇죠. 뭐.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걸 하고서 1억 원을 가지고 1억 원을 모아서 이제 착으로 들어갔으니까
근데 이제 그것보다 차고로 들어가셨다. 그렇죠. 빌 게이츠도 차고에서 창업했어요. 돈 안 드는 데가 차고니까.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랬을 때 과연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보다도 단지 그냥 참 무모하게 시제품 만들어 좀 그 돈이 모이겠지 하는. 예, 그래서 거기가 죽기 살기로 매달린 거예요. 기존에 다니시던 그 중소기업에서 하던 아이템하고 연장선상입니까? 그렇죠. 연장선상. 거기보다 조금 더 고객이 많은 비용 절감할 수 있는. 이래서 여러 군데를 보낼 때 광섬유를 몇 개 쓰는 걸 하나로 줄이는. 역시 데이터 보내는 그런 그렇죠, 부분이고요. 그렇죠. 예, 예.